이용빈 팀장 통해서 일단 청소년들의 생각이지만 아마 전국의 청소년들의 생각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정성화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지만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좀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 받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다오빈 새벽이들의 이용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진행했던 그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문조사는요, 2014년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됐고요. 장소는 익산지역 10개 고등학교 1,096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의 응답자 현황은요, 여자는 694명, 남자는 432명, 학년별로는 1학년 162명, 2학년 571명, 3학년 363명, 인문계 986명, 전문계 110명입니다. 균형 있게 하려고 하였는데요, 인문계 2학년 여학생의 비율이 되게 높았습니다. 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응답자의 90.7%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을 했고요. 세월호 사건의 발생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냐고 했을 때 응답자의 78.7%가 매우 잘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위 두 가지 질문에서 부정적인 응답을 한 친구가요. 1.1%, 2.4%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볼 때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세월호 사건을 접하게 된 주된 경로는요. 방송 51.5%, SNS 32%, 웹서핑 12.9%로 약 90%의 친구들이, 96%의 친구들이 주로 이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세월호 관련된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접한 경로가 어느 정도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질문에는요, 객관적이다는 의견이 34.6%, 보통이라는 의견이 38.6%, 객관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26.8%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비교해서 분석해본 결과 전문계는 56.4%가, 인문계는 32.3%가 자기가 객관적이라고 응답하였고요. 학년 간의 비교를 해보니까요. 객관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한 비율이 1학년은 17.9%, 2학년은 24.9%, 3학년은 33.6%.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에 대한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응답하였습니다. 네, 세월호 관련된 공공 언론 기반의 정보를 신뢰하는가라는 그 문항이 있었는데요. 72.6%의 친구가 신뢰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고요. 5.1%의 친구는 신뢰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이슈앤 뉴스와 한겨레 21에서 성인 5,007명에게 조사한 결과에서도요. 대략 70%의 사람들이 국가의 그런 정보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의견을 표현하였는데요. 그것을 볼 때 익산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의 의견도 그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학년 간에 이제 교차 분석을 해봤는데요. 역시나 부정적인 응답은 1학년 62%, 2학년 74%, 3학년 76%였는데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그 비율을 보니까 1학년은 17.3%, 2학년은 28.9%, 3학년은 31.2%.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걸 볼 수 있어서 공공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더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별로는요, 부정적인 응답이 여학생은 77.4%, 남학생은 69.3%. 여학생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세월호 사건 이후 사후 대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던 비율도요. 응답한 청소년들의 68.1%가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고요. 응답한 청소년,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6.2%에 불과했습니다. 성별 교차 분석하는 결과 여기 나오지 않지만 남학생들은 58.8%가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여학생의 경우에는 74.1%, 여학생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였고요. 세월호 사건 이후 사후 대책에 관심이 있다고 의견을 준 청소년들은 44.7%가 있었습니다. 안전교육, 세월호 사건 이후로 안전교육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3개월간 안전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46.2%가 예라는 대답을, 53.8%가 아니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성별 교차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요. 안전교육을 남학생들은 61.8%, 여학생들은 30% 정도가 했는데요. 10개 고등학교에 관한 데이터를 뽑아서 보니까 어떤 학교들은 6% 이하로 안전교육을 실제로 아직도 실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 정도 안전교육을 받았냐는 의견에는요. 1회와 2회라는 의견이 제일 많았고요.
안전교육을 받았다면 무엇을 받아서 배우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안전대피 매뉴얼에 대한 부분이 제일 많았고 그 뒤에 CPR 그리고 이제 신고전화번호나 응급처치 기법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안전교육을 받는 시기가 언제가 적절한가라고 보았을 때 활동을 시작하기 전이 제일 좋다는 의견이 56%가 있었고요. 1학기인 4월에 6월 달에 하는 것이 좋다고 20.4%가 이야기를 하였고 안전교육을 연 몇 회 정도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에는 연 2회, 3회, 4회, 2에서 4회 정도가 9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현재 국가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냐고 질문을 해보았는데요. 이 질문에는 부정적인 응답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80% 응답한 반면 긍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은 3.3%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무엇이 문제라고 물어봤는데요. 정부의 안전관리 시스템 부실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친구가 51.6%, 그리고 재난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안전 불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35.1%가 있었습니다. 학년대학도 비교를 해봤더니요. 역시나 1학년 29.6%, 2학년 39.8%, 3학년 40.6%,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런 정부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습니다. 학교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인데요. 학교에서 이루어진 체험활동이 횟수에 만족하냐고 했을 때 예의 69.7%, 아니오의 34.3%가 응답하였는데요. 이 비율을 보면 1학년들은 75.9%, 2학년 69.2%, 3학년들은 55.6%가 만족한다고 보고를 보여줘서 1학년들이 체험활동의 횟수에 만족하고 3학년이 될수록 체험활동의 숫자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앞에서 지금 아니오라고 설문에 응답한 376명에게 그 몇 회가 적당한가라고 했을 때 연 3에서 4회가 가장 적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수학여행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수학여행 폐지와 관련된 이슈가 되게 많은데, 1092명 중에서 1023명이 수학여행을 유지해야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유지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827명이 학창시절 추억이 중요하다. 그리고 휴식시간에 대해서 112명이 응답하였습니다. 폐지해야 되는 73명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해봤는데요. 폐지해야 되는 이유는 안전문제가 51명, 체험활동의 미미한 효과성과 비용 부담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수학여행은 유지돼야 된다 한 그룹이 39명.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학여행이 폐지된다고 바라보고 있는 청소년의 비중은 3.1%에 불과했습니다. 네, 청소년과 사회참여인데요. 지금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의견이 되게 많은데 매우 관심이 있다고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9.9%였고 관심이 없고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9.9%에 불과했습니다. 성별로 교차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남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48.6%가 관심 있다고 했고 여학생은 67.3%가 관심 있다고 한 걸 보아 남학생에 비해서 여학생이 이런 사회참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회참여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51.7%가 예라고 대답하고 48.3%가 아니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예라고 응답한 청소년 중 남학생은 38%, 여학생은 60.7% 해당이 됐습니다. 관심이 있다고 표현한 것에 비해서 관심이 있다고 표현한 것과 실제로 참여한 것이 정비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오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사회 참여 활동하는 어려움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시간 크게 꼽은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면 참여 활동을 해도 별 효과가 없는 점이 34%,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건 31.4%, 참여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 20.4%가 있었는데 학년 간에 좀 비교를 해봤는데 참여 방법을 모른다고 한 응답한 비율이 1학년이 50%, 2학년 25.8%, 3학년 21.2%. 1학년들이 가장 모르고 3학년이 될수록 자기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활동을 해도 성과가 없다는 그 표현을 1학년은 20.8%, 2학년은 33.3%, 3학년은 30.3%라는 그 좀 안 좋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참여하는 방법은 알고 있지만 결국 참여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청소년 사회 참여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4가지 의견을 줬는데 4가지 의견이 모두 골고루 나왔습니다. 다양한 제도를 개발하고 확충하는 일, 청소년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일, 언론 및 대중매체를 통해 참여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하는 일, 청소년 사회 참여 기성세대의 부정적 인식을 제거하는 일 4가지 모두 의견이 나왔는데 전반적인 분야에서 노력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문제였는데요. 청소년 사회 참여에서 투표권의 적정 연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는데요.
현재 제도를 찬성하는 의견은 46.8%, 그리고 만 18세가 좋다는 의견이 31.1%, 만 17세는 11%, 만 16세는 5.5%, 그리고 상관없다는 의견이 5.6%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에 기타 의견으로 116명의 청소년 의견을 제시해드렸는데, 주된 내용은 세월호와 관련된 정부의 안전관리 시스템과 사후 대응에 대한 부분 69명, 이후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대책에 대해서 30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한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발표에 대한 투명성을 유지시켜달라는 의견이 13명이 있었고요. 유가족의 보상 및 심리 치료에 대한 부분이 4명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서 청소년이 말하고자 하는 의견을 좀 들 수 있었고요. 청소년 설문조사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청소년이 원하는 것은 미래의 시민으로서 안전하고 신뢰감 있는 사회 속에서 성장하고 싶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